자, 들어가도 있어요. 자, 다음 주가 경제론인데, 자, 밑밥을 좀 깔려고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야. 우리 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항상 일장은 대충 강의 들으면 이해도 되고 뭐가 시험에 나올 것이냐도 파악이 돼. 기출지문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경제론에 오게 되면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경제론을 88페이지부터 있어. 이 경제론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도를 안 나가.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게 경제론에서는 몇 문제 나오니? 그러면 4문제 나와요. 자, 질문이야. 4문제 나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적게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많지 않아. 4문제. 4문제 딸랑 4문제. 이게 뭐예요, 이게? 4문제는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가 있어. 계산 문제. 예, 재수 없으면 계산 문제가 2개. 그러면 이론 문제는 몇 개 나오는 거야? 재수 없으면 2개예요. 보통 3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열심히 할 주제가 아니라 강사가 찍어주는 것 정도 하고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파트예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어. 왜? 초반부에 총론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경제론의 계산 문제를 난이도를 올려서 난이도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도 풀 수 있는 게 이론 문제 2개, 3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딱 강사들이 정해준 것 정도 딱 믿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데서 점수를 많이 맞아야죠. 근데 여기가 그냥 내용이 많으니까 오만 작가의 걸 다 해. 그리고 응용력을 키운답시고 뭐 방문가의 경제론 문제, 뭐 애들의 경제적 문제 오만 거 다 봐. 전혀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서설 깔았어. 이게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올 거 내가 딱 4개 찍어 줄 테니까 그것만 하시고. 자, 오늘은 뭘 할 거니? 그러면 경제학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나와. 요만큼이. 저는 강의를 경제학 강사로 출발했는데 경제학이 요렇게 범위가 있다면 그 중에 중개사에서는 딱 요만큼이 나와. 그게 뭐가 나오니?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이론하고 뒤에 탄력성 이론 딱 2가지 나와요.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 이론과 탄력성 이론은 이 수요와 공급 이론은 중학교 때부터 요새는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 기본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개사 어떤 책들이 기본적인 건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가는데 대부분 중개사 수험생들이 저처럼 그렇죠. 40대 후반, 50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기억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밑밥만 싹 볼 텐데 88페이지가 이제 경제론의 수요 공급 이론의 시작인데 자, 이걸 보기 전에 요걸 기억해 줘야지. 수요와 공급 뭐예요? 수요와 공급 뭐예요? 요런 게 수요와 공급 뭐예요? 여기서 많이 봤죠? 중요한 건 경제학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이제 오류가 있어, 오류가. 봐봐.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그래프를 분석했더니 소비자 행동이 나오는 거야. 대답 잘. 그러니까 요 수요와 공급 모형은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을 분석한 내용인데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런 그래프에 의해서 소비자가 행동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이런 그래프는 소비자의 행동을 다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 수준에서는 이 그래프를 분석할 만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와. 우리는 경제학에서 요만큼 내니까 이게 그래프를 분석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생각해 보느냐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공급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주면 된다고. 특히 우리는 소비자에 해당하니까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는 그러면 뭐가 나오니?
이런 게 용어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야. 수요. 수요가 뭐냐? 공급. 공급이 뭐냐? 이런 용어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오니?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게 이론이 나와. 이건 개념 정리로. 근데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게 뭐니? 이런 거야. 근데 이게 뭐니? 그러면 자, 보셔. 수요와 공급 모형은 여기 가상의 이런 백지에다가 여기 수직축이에요. 수직. 그리고 이걸 수평축이라고 해. 그리고 수직과 수평축을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여기에 뭔가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 공간을 시장의 공간이라고 가정한다고, 경제학에서는. 이게 시장의 공간이야. 시장의 공간을 수직과 수평의 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중요치 않아. 항상 두 사람이면 돼. 첫 번째가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게 수요 또는 수요 곡선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대응되는 사람이 공급자겠죠. 이게 공급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이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모형이 뭐니? 그러면 가상의 시장에 수요라는 소비자 행동과 공급이라는 공급자 행동을 표시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된다고, 이 정도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론을 맨 처음 들어가 보면 당연히 뭘 물어볼 것이냐. 이런 거 경제학 하기 전까지는 안 배웠다고. 수요. 우리는 소비라는 건 알겠지만 수요라는 건 최근 10년 안에 실생활에서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라는 게 뭐고 공급이라는 게 뭐니? 이런 기본 개념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수요가 뭡니까? 이게 지금 88페이지 시작이잖아요. 수요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채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핵심이 뭐냐? 지금 뭐 일정 기간 이런 건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거니까 빼고, 핵심이 뭐냐 그러면 수요는 소비 같아. 소비 같은데 소비와 뭔가 좀 달라. 뭐가 다르냐 보면 이게 달라.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라는 건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한 걸 말해. 구매한 걸.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이런 구매하고자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이런 거야. 야, 왜 소비라는 이런 물건을 얼마나 구매했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구매하고자 하는 행동, 다른 말로 앞으로의 행동이야. 앞으로의 행동, 이런 걸 조사할까? 이런 걸?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경제학은 무엇을 위해서 만든 학문이니?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자 만든 학문이에요. 근데 미래를 정확히 어떤 걸 예측하고자 하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미래 가격. 그러니까 보세요. 자, 소비자나 공급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면 미래에도 소비를 해야 되고 미래에도 뭔가 공급을 해야 돼. 근데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공급해야 될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뭘 예측해 봐? 미래 가격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항상 경제학은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소비 계획을 짜고 그 가격에 맞춰서 공급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학문이야. 그 미래를 예측하려면 소비자의 행동 중에 어떤 걸 알아야 돼? 앞으로 행동을 구해야죠. 앞으로 행동. 앞으로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 수요라는 건 소비자들의 행동이야. 소비자들의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을 수요라고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즉 다른 말, 얼마를 물건을 사고자 하느냐. 그걸 수요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는 어떻게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거 일단 나중에 보고. 자, 이런 거야. 수요는 소비자의 행동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 어떤 식으로 하니? 그럼 이렇게. 자, 이게 소비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더럽게 할 일이 없어 보여. 응?
그럼 소비자를 딱 잡고 물어봐. 야, 내가 가격을 제시할 테니까 너 얼마나 앞으로 물건을 얼마나 살지를 나한테 대답해줘.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격이 10,000원이면 말이야, 너 몇 개를 사고자 하니? 이게 수요량이야. 그러니까 너 정확히 몇 개를 사고자 하니 수량으로 대답해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몇 개 산다고 대답했어요. 나 300개. 20,000원이면 너 몇 개? 200개. 30,000원이면 100개. 이렇게 시장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조사했으면 이제 가상의 시장을 만들어. 수직과 수평축. 그리고 약속이야. 항상 수직은 가격, 수평은 양.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10,000원일 때 몇 개 사신다고 대답했어? 300개. 그러니까 요 300개 여기다 점을 찍고, 20,000원일 때 200개 찍고, 30,000원일 때 100개를 딱 찍어. 그러면 이게 요 점이 소비자를 조사한 소비자 행동이야. 근데 이렇게 놔두니까 있어 보여? 겁나게 없어 보여. 겁나게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것들을 연속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소비자의 행동을 조사한 곡선, 수요 곡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자로는 D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은 뭘 뜻한다? 소비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럼 공급은 뭐니? 공급은 당연히 공급자의 앞으로 행동이겠지. 앞으로 행동.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일정 기간 공급자들이 재화를 얼마나 판매하고자 합니까? 그 앞으로의 행동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공급은 공급자의 행동인데 정확히 어떤 행동입니까? 앞으로의 행동이에요. 앞으로의 행동.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저는 수요와 공급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이게 도움이 된다 해서 이렇게 같이 보지만 우리 책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기본서는 88페이지가 수요고 공급은 어디 있니? 그러면 한참 뒤에 98페이지에 있어. 98페이지에. 그러니까 요 경제론만큼은 일단 수업을 간단하게 듣고 제가 다시 체크해 줄 때 그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러면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일정 기간 공급자들이 앞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조사하니? 그러면 시장 조사해. 이번엔 누굴 조사해? 공급자를 조사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조사를 하니? 그러면 가격을 제시하고 너 몇 개를 팔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10,000원이면 100개 팔고 싶고요. 20,000원이면 200개 팔게요. 30,000원이면 300개 팔게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상의 시장에다가 똑같이 표시해. 10,000원일 때 100개야. 20,000원일 때 200개고 30,000원일 때 300개요. 그리고 요게 지금 시장의 공급자의 공급량을 조사한 건데 이렇게 놔두면 없어 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연속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공급 곡선 또는 공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자로는 S.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수요는 뭐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소비자들의 앞으로의 행동. 그 다음에 공급자의 앞으로의 행동. 정확히는 소비자가 앞으로 얼마를 사고자 하느냐, 그 수요량. 그 다음에 공급자가 얼마나 팔고자 하느냐, 공급량을 조사해서 표시한 거야. 이런 거. 그럼 봐봐. 이제 이런 걸 조사해서 한꺼번에 놔뒀어.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고 경제학에서 부르는 건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럼 보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딱 봤어. 딱 봤더니, 야, 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을 조사했더니,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 서로 상반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상반되죠? X라고 돼 있으니까. X라고.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행동을 하지만 상반된 행동 중에서도 행동의 일치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일치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이걸 균형이라고 불러요. 균형.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의 일치점. 그리고 이 균형에서 두 가지를 찾아내. 두 가지를. 이게 무슨 뜻이니? 균형에서 이렇게 가격을 읽으면 이게 균형
가격인 거야. 그리고 얼마예요? 2만 원이 되는 거죠. 2만 원. 이렇게 2만 원이야. 그리고 균형에서 거래량을 딱 읽어. 그럼 200개죠? 그러면 이게 균형 거래량이야.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게 뭐니? 그러면 야, 소비자 공급자 행동을 조사했더니 서로 상반되지만 여기에 의사의 행동에 일치점이 있네. 여기에서 가격을 봤더니 2만 원이고 거래가 200개야. 그러면 이 말은 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를 조사했더니 이게 지금 다 앞으로의 행동? 앞으로의 행동이야. 앞으로의 행동을 조사했더니 야, 앞으로 가격은 얼마가 될 거라는 거야. 2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을 조사했더니 앞으로 가격이 2만 원이야. 대충. 그러면 2만 원에 맞춰서 소비 계획을 짜는 거고 2만 원에 맞춰서 공급자들은 재화의 생산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게 수요와 공급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뭐니? 공급이 뭐니? 그 다음에 야, 균형이라는 게 뭐니? 요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요 정도. 이해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뭘 알았습니까? 그래프의 기억자도 안 그려. 왜? 경제학은 이 그래프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개사 시험은 그렇죠.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상식으로 뭔가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뭘 한다고? 경제론에서 시험에 나올 걸 할 테니까 뭘 좀 해오면 됩니까? 책을 읽어갖고 오세요. 라고 차마 못해.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옵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와. 자, 단 뭘 읽어갖고 오냐? 93페이지. 자, 93페이지. 제가 읽어달라는 것만 읽어줘. 자, 93페이지 보면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있죠? 아주 중요한 구별 개념이에요.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봐요. 94페이지. 자, 94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8번에 수요의 변화 요인 있죠? 수요의 변화 요인. 그래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 어디까지 연결되니? 9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돼. 96페이지. 예? 특히 96페이지에 표 있죠, 표. 아, 요거 있는 것들 한번 해석을 좀 해봐요. 나름대로 기본서 한번 읽어보고. 자, 그러니까 딱 두 개 지금 해줬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리고 우리 수요의 변화 요인. 자, 그리고 어디 보느냐? 100페이지를 보세요.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야. 100페이지를 보면 공급의 변화, 공급 양의 변화. 100페이지 있죠? 공급의 변화. 요거 체크. 그 다음에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공급 변화의 요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102페이지까지. 특히 102페이지의 표. 102페이지의 표.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나머지는 제가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나 정도만 해주냐. 자, 여기까지만 하시오. 더 하라 그러면 의미도 없을 것 같아. 우리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재를 지금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프 분석이 많은데 그래프 분석을 제가 하지 않고 기본서를 제가 해결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딱 그거 제가 찍어준 거. 자, 그리고 다음 주 2시 반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